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는 대로 열릴 예정이었던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앞서 들으신 대로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왜 회담을 연기한 것인지 또 어느 측에서 먼저 미루자고 한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초 언젠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내년 초 언젠가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제재를 해제를 하고 싶지만 북한의 호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했는데요. 의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정상 간의 회담이 언젠가 열릴 텐데 그 앞두고 이제 계속 밀고 당기기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멘트를 좀 보면은 네. 내년 언젠가라고 했다가 바로 이제 내년 초 언젠가로 바로 그 그렇죠. 설명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시기는 앞당겨서 내년 초에는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비핵화 모멘텀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북한도 이제 가지고 올 이제 보따리를 제대로 좀 준비해서 와라. 본인은 이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간의 비핵화 역사에서 봤을 때 지난 10년간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조차 지금 하지 않았거든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얘기로. 그 자체로 봤을 땐 지금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한 양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주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니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걸 가지고 와라.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계속 밀고 당기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회담 사실 연기 상황만 알려졌지 정확한 이유나 어느 네. 측에서 먼저 연기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거나 이런 물밑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것도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유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직접적인 상황 요인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조적인 재앙 요인이 하나가 또 있을 건데 네. 직접적인 상황 요인은 아마도 이제 지금 지난달에 원래 미중 외교안보 대화가 예정이 됐다가 9일날 이제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앞두고 미 국무부가 전날 또 북미 대화까지 고위급 실무회담까지 신경 쓰기에는 크게 좀 여력이 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원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 북한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직접 만나서 친서 전달하고 하는 일을 좀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부터 유럽을 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일정상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을 것이고요. 직접적인 상황 요인이 아마 좀 있었을 것이고, 구조적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미 간의 거래의 등가성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변 핵시설 같은 거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 이제 제재 완화, 이게 북한은 전면적 제재 완화들을 아마 원하고 있을 텐데 그 거래의 등가성이 안 맞는 문제, 계속 얘기되고 있던 문제,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좀 조율이 조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북미 고위급 회담은 좀 연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정상의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미국과 북한 가운데 어느 측이 먼저 이 회담을 좀 연기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의 발표 시간이 심야 시간에 이루어졌죠. 그렇죠. 미국이 만약 준비하고 연기를 한 거였다면은 아마 조금 더 이른 시각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북한 측에서 아무래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유럽으로 좀 떠나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정들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일정 조율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좀 그럴 바엔 좀 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 요인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면 이제 미국도 계속 이제 끝까지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미중 대화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 가지고 올 이제 회담에서의 실질적인 결과물이나 의제 같은 것들이, 고위급 회담에서의 의제 같은 것들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 되니까 미국 쪽에서 전격적으로 좀 회담을 취소하자, 이럴 거면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을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이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진행될 미국 워싱턴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변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을 좀 염두에 두고 북한 측이 조금 더 지켜보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먼저 좀 연기를 제안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합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중간 선거 직후 심야 시간대 발표가
네. 만큼 이게 중간 선거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겠지만 아마 미국이나 북한이나 조금 조심스러울 겁니다. 특히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네. 그 미국은 승자 독식 제도이죠. 우리나라 국회 구성과 달리 이게 어느 한 당이 이기게 되면 모든 위원장들을 그 당이 다 가지게 되죠. 우리처럼 이렇게 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하원의 21개 위원장을 다 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시시때때로 의회의 장관과 뭐 관련자들을 계속 불러 청문회를 하고 할 텐데 그러면서 계속 제동을 아마 걸 수가 있겠죠. 과연 이거 비핵화 지금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워싱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소리처럼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북미 대화에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좀 11월 상황 좀 한두 주 정도 더 지켜보면서 그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그거는 네. 북한이나 미국이나 둘 다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앞으로의 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이 좀 제동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일정 부분 계속 좀 제동을 좀 걸겠죠. 과연 이 회담이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청문회를 해서 뭐 계속 이제 그 뭐 정책 검증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예. 제동을 걸 수가 있겠는데, 근데 큰 틀에서는 어쨌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번 뭐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참패를 해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위축되거나 뭐 그래서 상황이 좀 뭐 안 좋아지거나 자신의 정책을 뭐 걷어들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정된 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고, 네. 그리고 비핵화라고 하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못했던 거를 성과 업적으로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죠. 이제 이런 모멘텀을 잃지 않고 북한도 좀 여기에 호응을 하고 좀 그 대화의 기회,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북한도 좀 적극적인 좀 호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 내야에서의 어떤 내부에서의 조야의 움직임을 자꾸 분석하고 관망하는 것보다 지금 연말까지의 상황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지는 상황, 지금 대화의 모멘텀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고위급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국무부에서도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인 대화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보면 뭐 이번 고위급 회담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대화의 협상의 판 자체는 좀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좀 보면은 아마 김영철 위원장이 와서 만나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일정 때문에 못 만날 것 같다. 이번에는 선거 직후이고 또 바로 유럽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못 만날 것 같다. 근데 다음에 자기가 만날 수 있을 때 한번 또 잡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談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좀 기분 좋게 하고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즉흥성을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자가 좀 잘 이렇게 맞물린다고 한다면 조만간 또 북미 고위급 회담도 날짜가 좀 잡히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시기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일정들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근데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네. 언제 하겠다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네. 또 연기되거나 늦춰지는 건 또 아니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은 뭐 크게 내년에 한다고 했다가 내년 초쯤 한다라고 하는 네. 해서 그냥 큰 그 시간에 이제 미국 표현으로 이게 그 타임 윈도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떤 시간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막 연기가 되었다, 북미 관계가 뭐 동력을 잃었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어쨌든 고위급 회담 그 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공언이 되어 있는 것, 글로 가는 모멘텀들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사실은 성과 없는 2차 회담은 양측 어느 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 쪽에서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의 상황이 자신들이 비핵화 단계에 나왔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상응 조치들을 좀 해가면서 그 추가 조치를 해가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단계들로 좀 방향들을 좀 물밑조율들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연기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좀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간 선거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뭐 이게 예정돼 있던 건데 예정돼 있던 것이 어쨌든 안 되면 당황스러운 일이긴 하죠. 근데 그 전에도 그 직전에 근데 어쨌든 비건 대표를 통해서 우리 외교부에 통보가 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부 발표대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한미 간의 지금 뭐 공조 문제, 조율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고위급 실무 회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뭐 회담 직전에 취소되고 하는 일들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늘 왕왕 있는 일이고 지난번에는 뭐 정상회담 자체가 좀 아예 취소될 뻔도 한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에 지금 한 70년 적대 관계에 있다가 이제 막 이제 본격적인 대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협상 테이블에 그러니까 의제의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가지고 얘기되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지금 새로운 지금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 이거 한 건 때문에 뭐 모든 네. 것이 판이 틀어졌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사실상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이 되고 있고 종전선언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남북한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좀 큰 변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방북했던 특별수행원들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아직 서울에 갈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서울에 갈 만한 한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미 간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고 세계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경제 지원을 하고 경제 지원을 받고 부흥을 하기 위한 그런 길을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세 차례 남북 정상 세 차례나 이제 남한의 정상들이 북한에 왔으니까 그에 대한 답방으로 그냥 한번 가자라고 하는 거. 그건 첫 서울 방문치고는 좀 성과가 없으면 좀 안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고심도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